네, 글로벌 트렌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좀 전에 마켓 포커스 시간에서 또 얘기가 잠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주로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증권사 자료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의 주택 시장을 잡아봤습니다. 네, 주택 시장, 주택 지표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나오지만 1분기 GDP 자체가 워낙 실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작년 그 하반기부터 미국 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탄력은 둔화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분기별로 봤을 때 미국의 주택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에 투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탄력이 좀 줄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날씨 탓이 있다고는 하지만 1분기에도 회복이 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투자의 성장 기여도도 과거에 이렇게 음영 부분, 즉 침체기를 겪고 나면 주택 투자가 전반적으로 경기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침체기를 지나고 나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도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개수수료 같은, 즉 임대 수요가 증가한 것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회복됐었는데 중개수수료의 전반적인 흐름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탄력도 조금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택 신축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여도 측면에서도 증가율 측면에서도 모두 주택 그동안 2011년, 2012년 이끌어왔던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수요와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지금 표상으로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주택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또 기존 주택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회복은 아직도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모기지를 이용해서 사는 것보단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방향성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방향성을 떠나서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시장의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둔화 흐름이 이어갈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선 당장 눈앞의 상황부터 짚어보죠.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탄력이 둔화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 만큼 금리 레벨이 올라간 만큼 이만큼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상황에서는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만큼의 금리 상승은 결국은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주택을 옮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주택 구입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모기지 대출도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금리의 변화 자체가 결국은 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주택시장의 회복이 단독주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13%에서 1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주택,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2층짜리 주택들의 전반적인 공실률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 지출 측면에서도 보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 착공이나 지출 모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크게 악화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건설 지출이나 주택 착공은 여전히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주택 지표를 보시면 20개 도시만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와 그다음에 전체 주택을 바탕으로 하는 FHFA 지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별 격차, 도시와
일반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 주택의 전체적인 흐름은 네. 다각도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인 회복도 조금 정체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주택 시장에 있어서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에 늘어나는 속도보다 면적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고가 주택, 큰 주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주택은 없어서 지금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지만 기존 주택들은 우리나라도 별 움직임이 없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주택 가격은 정체인데 신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주택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의 핵심은 네. 여전히 이제 탄력 둔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도 둔화를 이어갈 것이다. 탄력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맞닥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택 시장이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뭐 금리를 올릴 때는 네. 아무래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도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연령대별 소득을 봤을 때 신규 수요자의 구매력이 네.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30, 40대 전반적인 구매력이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소득과 실제로 다음에 주택을 사야 될 30대 주택의 그 주택 구매자들의 소득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더 낮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의 이 소득은 뭐 낮은 게 당연하지만 이게 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굉장히 완화하면서 모기지 대출 가용성 지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출을 점점 쉽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에 간 사람들의 신용도를 보니까 신용도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의 신용도가 좋아져서 신용 점수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빌려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은 고가주택, 그리고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사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일부 회복이 나타난 것이지 네.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 아주 근원적인 회복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5, 24세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중에 하나는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네. 신용도가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비채무자는 신용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채무자들은 신용점수가 계속 묶여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지금 이 돈을 빌리고 있는 대학에 가서 돈을 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임대료 주택 가격의 비중을 봤을 때 이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돼서 보자면 홈디포, 그다음에 풀테홈스, 톨브라더스와 같은 대부분의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정체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전망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향후 이제 주택 시장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쳤던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계속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연준이 쉽게 금리를 앞으로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예측도 동시에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양날의 검으로 활용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탄력 둔화가 뚜렷한 주택 시장에 대해서 흐름과 함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